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불과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이라고 하면 보람차고 더욱 기대되는 내년을 떠올리게 마련인데요. 올해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12년 만에 최악이라는 건설 경기, 그리고 부동산 급락 향상, 내년에 유지될 고금리 기조, 암울한 소식 때문이겠죠. 하지만 현명하게 대처하면 다시 좋을 때가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건설 소송 사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충청도 소재 모 산업단지의 공동주택 신축 사업의 하도급 업체를 하나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단종업체였는데요. 이 업체는 발주사로부터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도중에 공사를 중단하였습니다. 이후 발주사는 시행사와 기시공 부분까지 타절 합의 후 A업체가 의뢰인과 하도급 승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업체는 의뢰인에게 최초 발주 내용대로 남은 시공 부분까지 그대로 진행하여 완료를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미지급 및 추가 시공 대금을 신탁사와 협의 후 지급하겠다고 합의서까지 작성하였습니다. 체결 당시 A업체는 공사가 정상화되어 마무리되면 상호 협의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유치권도 주장하지 말고 현장에 많은 장비들과 가설재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얘기하여 저희 의뢰인께서는 준비까지 다 맞춰놓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합의 내용과 다르게 A업체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A업체에 대해서는 일방적 통보로 합의서 내용과는 다르게 대금을 대폭 인하하여 공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터무니없는 금액에 응할 이유가 없었고 재차 합의서 내용대로 대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A업체에서는 의뢰인이 공사를 시작하지 않아 착공 지연을 이유로 지연공사로 전환한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뢰인께서는 흑변 이건 자기가 너무 억울하니까 소송해 줄 수 없냐, 소송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대금,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의뢰인들, 공사하시는 업체분들은 소송을 하는 것도 원하시는 게 아니고 대금을 빨리 받기를 원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빨리 대금 받는 방법은 사실 유치권인데, 이분은 이미 유치권, 그러니까 점유권 자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할 수 없는 현장에 불과했고, 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따지면 결국 가압류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해 소송을 진행하면 되는데,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면 돈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재판을 통해서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죠. 결국 의뢰인이 원하시는 건 빠른 시일 내에 공사 대금을 받아서 피해를 보장하고 싶다는 내용이 의뢰인의 니즈였습니다. 그럼 니즈를 맞추려고 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유치권 행사 못하고 가압류하면 시간이 걸린다. 그럼 변호사님 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넣게 된 겁니다. 자, 공사 중지 가처분은 가압류와 다릅니다. 가압류는 금전에 관하여입니다. 돈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전부 다, 돈 받기 위한 권리는 전부 다 가압류를 해야지 가처분을 할 수 없어요. 이게 되게 어려운 파트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누구에게 돈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면 절대 가처분을 못해요. 그러면 변호사님, 판매금지 가처분이라든가, 가처분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금전, 채권 이외의 권리만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얘기한 것처럼 제가 이거 독점 판매권이 있는데, 독점 판매권에 근거해서 저 사람이 판매를 한다 그러면 독점 판매권이 있으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독점 판매권은 말씀드린 것처럼 금전에 대한 권리가 아니니까요. 독점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니까 거기에 근거해서는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 중지 가처분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공사 중지를 시킬 수 있는 나의 보전받을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판례는 이렇습니다. 내가 공사할 수 있는 권리를 피보전 채권, 그러니까 내가 보호받을 권리로 해가지고 가처분을 할 수 있냐? 최근 판례들은 모르겠어요. 현실적으로는 법리상은 가능한데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너희가 해줘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건 금전채권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가압류의 성격이지 가처분의 성격이 아니다. 이거 말씀이 좀 어려우시죠. 그래서 가압류를 잡으라고 해가지고 가처분이 안 된다고 나오는 판례들이 요즘엔 대부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변호사님은 어떻게 논리를 구성해가지고 가처분이 했냐, 가압류가 아니라 이렇습니다. 저희는 이 업체가 가지고 있던 소유물들, 그러니까 공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자재들, 그 다음에 가설재들, 깽폼, 알폼의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고 아니면 임차권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공사를 마음대로 하게 되면 결국 깽폼, 알폼, 유로폼, 그 다음에 가설재들, 동바리들 이런 것들이 파손될 수 있으니까 파손의 위험성이 발생해버리면 내가
그 파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절도죄 및 손괴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니 공사를 중단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회해서 해야 돼요. 변호사님, 결국 핵심은 돈 받는 거라면 뭐가 제일 좋습니까? 맞아요. 유치권이 제일 좋습니다. 자, 돈을 못 받겠다라고 하시면 바로 변호사한테 전화를 하셔서 변호사님 이거 유치권 행사를 해야 되나요? 라고 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면 유치권 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아셔서 유치권 행사하시는 게 돈을 제일 빨리 받고 협상이 제일 좋습니다. 두 번째가 가처분입니다. 무엇이냐면 공사 중지 가처분 결과가 떨어지게 되면 시행사나 바뀐 시공사가 뭡니까?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금전적, 그러니까 지저상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공사비를 지급을 하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가압류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재판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빨리 받는 것이 진짜 중요한데 빨리 못 받아버리면 결국에는 공사는 진행을 했고 거기서 돈을 못 받아버리면 영원히 못 받을 수도 발생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적분을 하는 것이 지금 빵꾸나 공사 대금을 빨리 메울 수 있는지 그게 핵심이라서 사실 제가 공사 중지 가처분 형태로 진행을 했고요. 제가 공사 중지 가처분 진행을 하고 그 회사에 법무팀에 연락을 했어요. 했더니 하시는 얘기가 오케이, 그러면 변호사님 이럽시다. 수익금은 내가 나중에 주는 건 지금은 당장은 못 준다 우리도. 그렇지만 가설제 대금, 그 다음에 노임, 밀렸던 노임, 그 다음에 자재 대금은 전체 다 지급하겠다고요. 저희가 청구한 금액은 사실 13억 8천인데 한 9억 정도는 주겠다고 미리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합의가 되고 나머지 4억에 대해서는 뭐 소송을 통해서든 이 가처분을 풀고 가압류라든가 다른 절차로 가압류 진행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을 통해서 확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변호사님 받을 금액이 13억 8천인데 왜 9억만 받고 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렇습니다. 욕심을 너무 많이 내면 결국 10원도 못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재판에 졌기 때문에 이 방식을 취한 게 아닙니다. 결국 건설 소송의 핵심은 손해를 얼마나, 지금 물린 이 손해를 어떻게 하면 빨리 보전해서 최악을 면할 수 있을까, 최선의 길이 무엇일까를 고민해보는 절차이지 절대 재판 다 이겼다고 백지장 흔들면서 받을 권리가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건설 소송이든 어떤 소송이든 결국 중요한 건 집행입니다. 지금 받을 5억이 10년 뒤에 받을 10억보다 훨씬 가치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 변호인의 능력은 얼마나 공사 대금에 관한 것들을 빨리 받아줄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해서 이길 수 있는지, 합의를 봐줄 수 있는지, 그게 건설 소송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사실 재판을 통해서 이기고 지고는 판사가 판단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역량이 사실 크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공사 대금, 물린 공사 대금을 최대한 많이 빨리 받을 수 있냐, 이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상입니다.